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휴 끝나고 뵙고서 또 국정감사 때문에 한 3, 4주 만에 다시 네.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또 이번 주에도 현안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또 두 분 모시고 국정감사도 아주 치열했고요. 네, 예. 치열했죠. 네. 이번 주 또 특히 오늘 현안도 아주 뜨겁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노 전 총장은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다만 외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고 또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언급도 일절 없었습니다. 자,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경미 대변인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저희는 그걸 항소 자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좀 원론적인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의힘이에요. 장동혁 대표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그때 항소하지 않았고요. 또 박수영 의원도 공직선거법에서 검찰이 150만 구형했는데 1심에서 90만 나오고 항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소 안 했던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그 항소 자제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검찰의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 이번에 노만석 대행이 좀 퇴임사에서 이야기를 언급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주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했잖아요.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무혐의 났고 그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까? 조용했어요. 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줬을 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전혀 반발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언급을 하고 나가 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과연 어떤 언급을 할까 좀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일단은 검사들의 선택적 그리고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언급해 주셨고 항소 포기의 원조 수혜자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다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를 치러봤을 때 1심의 그 형량보다 현저히 낮아집니다. 2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 90만 원 얘기하셨는데 검찰로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항소해봐야 그 이상 받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의 99%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예를 드신 90만 원, 150만 원짜리 선거법이 아니라 무려 7,800억에 달하는 그렇게 추정되는 그리고 현재까지 7,400억 원이 증발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전혀. 국민의 이런 비리에 대한 것과 선거법 위반 거는 분명히 같은 법 안에서도 그 분야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대장동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만석 총장이 말없이 떠난 게 아닙니다. 양쪽의 입장에 끼어서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토로를 했던 건데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공직자 사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거는 절대 반대다. 이게 이제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차관과의 통화 이런 부분들이 노만석 대행에게는
정말 엄청난 압력으로 왔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참 부담이 됐었을 것이고 검찰에 대해서 마지막에 떠날 때 오늘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을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런 또 선배 검사로서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 누구나가 항소 포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고요. 뭐 몇 억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단군일의 최대 비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당장 오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추징금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면 장관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게 민사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상황을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액수로 보나 규모로 보나 비교 네.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거 그게 네. 엄청난 좀 압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면 그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왜 외압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22년 대선 때 우리가 지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대통령실이 옹호하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분들을 감싸 안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당 부분 추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예단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장동의 최초 설계자는 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자도 나다라고 우리가 국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민사소송으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엄청나게 오래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보호해주는 이유는 그 너머에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성남 수뇌부의 지금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높은 층에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했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 보복이자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방탄이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장동에서 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지금 방금 네. 막 거기서 달려오신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그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네.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의 하셨는데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예. 노만석 대행 사표만 수리하는 건 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지금 현장에서 달려오셨으니까 그 생생한 현장의 그 상황들 좀 네, 전해주실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대장동이라는 거는 정말 뭐 한 6천 세대가 넘는 그 민간과 같이 LH도 물론 한 1000여 세대가 넘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화천대유가 5개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추산 국민들 누구나 3년여간의 수사 끝에 그런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철수 지역구 의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그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고 사실 요즘 한 학교에 이제 학생이 한 40명 되는 그런 현실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개발 이익으로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그 개발 이익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그런 게 꼼꼼하게 챙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주민들은 간 건데 기억나십니까? 터널 하나 뚫어놓고 아파트 분양가 더 올렸고 대장동 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몰렸고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분양하고 그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물으셨던 이제 검사 파면법 네. 이런 것도 바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악수를 한번 하게 되면 악수를 두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되는 악수예요.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어떤 그런 검찰을 비하하는 단어 자체도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을 이 민주당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 검사파면법,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는 민주당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충분히 납득시키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설명을 요구하는 이 검사들에게 이 검사 파면법을 발휘했다. 이거는 악수를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악수가 아니라 정상화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항명을 하면 파면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예외죠.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으니까요. 이 검사징계법에서는 파면이 불가능해요. 파면이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파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징계법을 검사방탄법 혹은 검사특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문제를 그 안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건 항명이죠. 그러면은 해임이나 파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들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그래서 의원 면직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 면직을 하면은 그 나가서 또 변호사에서 정의로운 검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엄청난 또 수임료를 받고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 세계에서는 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가 없어요. 역진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령도 고치는 것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검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의 잘못을 한 검사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바로 여론이 이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끼칠까봐 국회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권자가 그냥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자기가 자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검사에게 이런 법이 있냐면, 검사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너 수사 조금 잘못해? 항명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고 바로 이렇게 해임할 수 있게 하면 어느 검사가 정말 당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하세요. 만약에 검사가 잘못한다면 지금 있는 법대로. 왜 이걸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것도 대통령까지 탄핵한 절대 다수의 190석이 넘는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네. 그 검사들은 수천 명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탄핵 대상이 되는 분은 소수겠지만은 그 탄핵 절차 얼마나 복잡하니까, 국회가 할 일도 많은데 그 검사 한 분 한 분 탄핵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는 국회가 짊어진 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그런 특별하게 일반 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말 정치 검찰, 조작 기소를 일삼는 그런 정치적인 외풍에 너무나 이제 휘둘리는 그런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소식이 있었는데, 계엄 가담 혐의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이 됐고, 또 일전에 그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로 심사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남은 주요 피의자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볼까 하는데, 손범규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래서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은 중립,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대한민국의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했는데 도주 위험 일단 없죠. 그다음 증거인멸, 그동안 철저히 수사해서 특검, 민주당이 그렇게 예뻐하는 특검에서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땐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리한 그런 수사였고, 그것으로 강제로 대한민국의 일단 헌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걸 먼저 기소하면서 구속할, 남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나를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구속을 시키겠다. 이게 무리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이미 하나부터 100까지 다 반박을 했어요. 그 글로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표결, 물론 다수당이니까 되겠죠. 과반수만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런 데서 네. 기각이 될 것이다. 100%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그 박성재, 황교안 그 영장 모두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또 남은 건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글쎄요, 오늘 새벽에 두 건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법원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길을 쓰고 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 정말 사법 정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한번 그 행적을 보면은 계엄 직후에 네. 법무부 간부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교정시설에 3,600명 수용 가능한지 그걸 점검했어요. 아마도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넣으려고 했겠죠. 네. 그리고 12월 4일에 안가회동을 위증을 했어요. 그게 연말 모임이었다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권한남용 문서를 복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박성재 전 장관이 받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굉장히 무거운 그런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이 법무부의 수장이었잖아요. 황교안 전 장관도 총리도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래서 법원의 제19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다가 나중에 윤석열도 풀려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부분은 짧게 재판 네. 중인데 뭐 이렇게 풀려날 그런 그런 내용은 네. 섣부른 어떤 네.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에 대한 공방이 또 뜨거운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서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가 포함된 조사 범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박경미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12.3 비상계엄은 국민 주권과 헌법에 대한 그런 중대한 도전이었죠. 심각한 도전이었는데 거기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승진 명부에 들어있다면은 공직사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혹은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상, 인사상 불이익, 어떤 문책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함께 이야기한 것이 공직사회 만연해 있는 어떤 감사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은 대다수의 선량한 그런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감사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한 그런 수사도 가능하면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선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그렇지만 이 내란에 연루된 혹은 부역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또 인사상 문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TF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인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한다라는 그런 의미, 목적을 잘 담은 명칭입니다. 네. 아까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랬는데 이번엔 장명도 잘못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전화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왜 헌법 존중이고 그게 왜 혁신입니까? 그건 사찰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경미 대변인이나 제가 공직자로 있는데 계엄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장관들도 다 몰랐다는 거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몰랐는데 당연히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몰랐고 추경호 대표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전화기를 그걸 핑계로 해서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 가운데 뭐 불륜 의혹이 있다 뭐 전화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수사 내용과는 관계 그게 사실인지 아니도 지금 공무원들 무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의 전화기를 들여보겠다는 발상을 저는 누구의 이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상상도 중국이나 북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공무원들의 저항을 받을 거고요. 이건 국민들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서도 하겠다. 그다음 뭐 언론인에 대해서도 하겠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화기를 사찰합니까? 그것도 몇 개월치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캐비넷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통화 기록이나 내용 이런 거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너 이때 뭐 했어? 너 이거 누구랑 이런 장소에 왜 이런 거 들여보겠다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헌법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헌법 존중과 네. 정부 혁신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법부의 모든 휴대전화를 공무원들의 있다는 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아닙니까? 예. 모든이 아니라 극소수의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엄은 알았던 분이 정말 아주 소수였겠죠. 그렇지만은 계엄이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 좀 협조한 그런 공무원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중에서 뭐 장관들도 모르는 분도 있었다니까 정말 그거는 고급 정보였겠죠. 아주 소수가 공유한.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좀 협조하거나 좀 부역한 그런 공무원들은 또 상당수가 있을 수는 있죠. 그게 상당수가 아니라 소수지만은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뭐 몇십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전체 사회에 비해서는 네. 극소수이겠죠. 네. 네. 짧게 들어보고서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사실 그 부역행위라는 것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이라도 현 대통령이 물론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지시로 내려오는 게 모두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공무원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친일 시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좀 기준점이 모호하다 이런 지점도 있는 걸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 마지막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오늘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검조를 승인했고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또 자동차의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어떤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길지 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손범규 대변인부터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그동안 이야기 했던 들어보겠습니다. 내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습니까? 국민은 합의문을 원했던 거지 브리핑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브리핑의 상대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가 핵 잠수함 이 문제가 나오니까 민감하다. 이렇게 돼서 안보에 그래서 다시 짧게 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킨 성공적인 팩트시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에이펙 때 좀 더 구체화를 했고 이번에 이제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 건데요. 뭐 계속 국민의힘에서 딴지를 걸었던 사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또 핵추진 잠수함의
이 건조를 이제 미국이 승인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명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의 뭐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팩트 시트를 백지 시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이제 부동산 의혹 크잖아요. 부동산 팩트 시트 내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동산 팩트 시트에 대해서는 백지를 내면서 이런 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 협상이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지금 팩트시트에 명시가 됐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하겠다는 안 나왔으면 대략 짐작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 잠수함을 뭐 여러 군데 항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대한민국의 한 장소에서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안에서 하게 되면 미국에서 만드느냐, 뭐 한국에서 만드느냐 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는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닙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도 본인이 네. 밝혔습니다만 고생 많으셨는데 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그런 회담이었다 해서 만약에 서명했으면 난 탄핵당했어 이렇게 말이 바뀌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부동산 팩트시트는 이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고 한 채랑 바꾸자고도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은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그 세목을 밝혀서 명명백백히 드러내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협상은 아무래도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이렇게 끈질기게 몇 달을 버티는 아마 트럼프도 네. 아마 이렇게 끈질긴 국가는 처음이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만큼 일본도 버텼어야 하지 않은가. 재협상하라. 그런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선방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두 분 굉장히 날카로우시다가 왜 마무리에 좀 훈훈해지셨죠? 아니요, 뭐 저희가 이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민생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해야죠. 네. 그래서 민생 법안도 빨리 처리하기로 이제 논의를 계속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보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와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미국하고 빨리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자화자찬 혹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사실은 공개된 서명문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국익에 대해서 방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다지는 그런 네. 분위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진행자를 한다고 할 때 네.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려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이제 미국과 이제 네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또 여러 산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